지금 보고 계신 이 잔인한 비디오 게임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총을 쏘고 있는 건 게이머가 아닙니다. 어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 유리 접시 속에 가둬둔 실제 인간의 뇌세포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컴퓨터 안에서 전기 고문을 피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20만 개의 살아있는 인간 세포. 도대체 과학자들은 왜 인간의 생사를 찢어 기계의 부품으로 갈아 넣은 걸까요? 그리고 유리 접시 속에 갇힌 이 세포는 자신이 지금 끝없는 지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과학계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현실, 바이오 컴퓨팅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이 기괴한 실험의 시작은 의외로 전 세계적인 전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거대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6개월마다 2배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발전소 건설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수년 전 문을 닫았던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전력망을 선점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AI 개발은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기 확보 전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온갖 고차원적 사고를 다 하면서도 고작 전구 하나 밝힐 수준인 약 20와트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의 개가 무엇인지 가르치려면 수천 장의 사진을 보여줘야 하지만 어린아이는 강아지를 한두 번만 보면 바로 이해합니다. 뇌는 기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에너지로 훨씬 뛰어난 학습을 해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배양 접시 속 세포가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2008년 연구자들은 쥐의 뉴런을 전극에 연결해 작은 로봇을 조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2차원 평면 세포였고 실제 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야마나카 시냐 박사가 단 4개의 단백질로 다 자란 세포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뇌를 직접 열 필요 없이 피부 세포 조금만 떼어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간 뉴런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포를 3차원으로 키우면 스스로 접히고 층을 이루며 실제 뇌 부위의 형태를 띤 오가노이드, 즉 미니 뇌로 자라납니다. 2022년 코티컬 랩스는 이 기술을 결합해 인간과 쥐의 뉴런 80만 개로 구성된 디시브레인을 만들고 고전 탁구 게임퐁을 가르쳤습니다. 최근에는 인간 피부율의 뉴런 20만 개로 둠을 플레이하는 바이오 컴퓨터 시에론까지 공개했습니다. 간식도 못 먹는 세포에게 어떻게 게임을 가르쳤을까요? 그 방법은 다소 섬뜩합니다. 바로 생물학의 자유에너지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극도로 싫어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연구진은 세포가 몬스터를 쏘거나 공을 받아칠 때는 차분하고 일정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입거나 공을 놓치면 세포가 감당하기 힘든 무작위 전기 노이즈의 혼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세포는 게임의 규칙도 승리의 기쁨도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 쏟아지는 이 끔찍한 혼돈의 신호를 멈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술적인 난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미니 뇌를 키울 수도 있고 신경세포와 대화할 수도 있지만 현재 판독칩이 평평한 격자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못합니다. 둥근 미니 뇌를 칩 위에 올리면 바닥만 닿기 때문에 세포와 소통하기 위해 뇌의 입체적인 형태를 포기하고 억지로 납작하게 펴서 연결한 미완성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뇌세포가 스스로 게임을 이해하고 플레이하는 걸까요? 이 데모를 개발한 션 콜이 공개한 코드를 보면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시스템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게임을 보고
보상과 벌을 결정하는 AI 칩, 20만 개의 뉴런, 중간 번역기입니다. 화면을 읽고 승패를 판정하고 학습을 통제하는 실제 지능의 대부분은 컴퓨터 칩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를 빼고 순수한 무작위 노이즈를 넣으면 학습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세포가 작지만 연산의 실질적인 일부를 분명히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거대한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라는 기업은 기존 칩보다 최대 100만 배 적은 전력으로 작동하는 16개의 인간민이 뇌를 연구실에 두고 월 구독료를 내면 전 세계 어디서든 원격으로 실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코티컬 랩스가 폭 연구를 발표하며 지각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약 30명의 과학자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과대 광고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쇼맨십이 질병 연구와 동물 실험 대체를 이끌 유망한 바이오 연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문제는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똑똑한 것과 깨어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경과학자 마크 솔름스는 느낌이란 고차원적 지능 위에 얹혀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혼돈을 피하려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생각보다 느낌이 훨씬 먼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충격의 혼돈을 피하려 발버둥치는 저 20만 개의 세포는 전원을 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어떤 원초적인 불쾌함과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의 내적 의식조차 쉽게 놓칩니다. 과거 과학자 에이드리언 오어는 식물인간으로 판정받았던 여성 환자에게 테니스를 치는 상상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녀의 뇌는 정상인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겉으론 완전히 단정지어졌던 환자 4명 중 1명이 실제로는 갇힌 채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의식조차 놓치는 우리가 곤충이 시각피질 없이도 세상을 보듯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지도 모를 배양접시 속 감각을 과연 판별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듯 세포의 움직임이 언제 실제 주관적인 고통과 느낌으로 전환되는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접시 속 세포들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어느 실제 사람의 피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세포 한 조각이 유리 접시 속에 갇힌 채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세상. 과연 우리는 이 바이오 컴퓨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